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5%포인트, 25bp. 고용 불안에 대한 경계심이 이번 인하의 배경이 됐는데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표가 이례적으로 3표나 나왔고 내년 금리 인하는 25bp 한 번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다라는 점에서 다소 매파적인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뉴욕 증시 자체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시험대에 오른 건 연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RPO, 자녀 수행 의무라고 하죠. 즉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한 4,550억 달러로 360% 정도 폭증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려 5,230억 달러까지 급증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펙스 투자는 늘려가고 있으니 감가상각 논란에 부도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7% 정도 하락. 그나마 다행인 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됐다는 건데 그럼 또 우리 바이오 투심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비만 시장 안에서 펩타이드 기반이 저분자 화합물 기반까지 확장되고 있는 신호탄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1월 달에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오늘 금리 인하 이후 바이오주들 향방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이제 주 후반입니다. 목요일 아침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부터 시끌시끌하죠. 막 천둥이 치고 네. 비가 엄청 오더니 증시에서도 어마무시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하나씩 팔로우부터 해볼게요. 먼저 빅이벤트 오브 빅이벤트 FOMC부터 총평 들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단행이 됐는데요. 3표 정도 의견이 갈렸고 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걸립니다만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환호하는 것 같아요. 안도를. 네, 일단 이번 FOMC 결과를 두고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채 국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이어갔던 부분이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좀 나왔었던 부분도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딱 의견을 일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5bp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AI가 지금 노동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국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저는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FOMC 파월 발언 이후에 좀 시장을 보면 동결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더라고요. 다음 FOMC 때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상은 아니지만 약간 동결
확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면 시장도 지금 이 이후에 또 추가적인 저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빨갛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무드를 그렇게 매파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테지만요. 일단 마감 자체를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조금 걸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 부분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이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이에요. RPO라고 하죠. 잔여 수행 의무.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이 급증을 한 겁니다. 와, 이게 다시 불거지면요. 사실 AI 버블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라클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도 좀 순탄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그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 외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실적들을 보였고 지금 시간에서도 주가가 아까는 5% 정도 빠지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늘 약간의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물론 브로드컴의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온다는 또 보장은 없기 때문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브로드컴 실적이 만약에 여기서 또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충격으로 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FOMC 결과치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으로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오라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추후 해석들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해석들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본장에 따라서 이제 오라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들 이런 것들이 단기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될지 AI 시장 전체를 흔들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오라클이라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그래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이제 AI 시장에서 주는 그런 네.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반도체 지금 메모리 수요 폭증은 우리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라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진영에 포함이 되고 그죠? 내일 발표될 브로드컴은 구글 진영이라서 이게 반도체 섹터 전체를 논하기보다는 또 희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 새벽에 나온 뉴욕발 이슈는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심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국내만 놓고 보면 또 정부가 700조 원을 2047년까지 투자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증시에다가 자사주를 상장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는 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장에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또 요인이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또 좀 달리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SK 하이닉스 어저께 네.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예. 지금 SK 하이닉스로 많은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지속해서 그동안 나와서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ADR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금산분리에 대한 그죠. 부분들도 또 같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었는데 사실 이 금산분리가 가능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예외 산업으로 반도체는 육성하는 사업
산업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고 금융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 유치라던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용인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 단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에 좀 더 명확하게 확신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산 분리 최대 수혜는 SK 하이닉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산 분리라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등에 업고 ADR이라는 거 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기는 하긴 하겠지만 우린 절대 안 할 거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ADR 또는 뭐 미국의 직상장보다는 사실 ADR이 더 무게감이 있을 거고 ADR 같은 경우에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직상장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규제적인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TSMC랑 네. 마이크론이 비교를 많이 하면 목표 주가 뭐 90만 원, 92만 원까지 예. 제시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어저께 그게 외국인의 수급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아요. 두 번째로 아마 올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급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ADR 쪽의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좀 좋은 이슈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자금을 끌어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모로 앞으로 미래 성장에 좀 투자하는 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네. 거겠죠.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내일 브로드컴을 좀 차치하더라도요.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삼성전자 쪽에 더 줄 거라고 그쵸.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지금 우상향 기조를 좀 탄 부분도 있어서 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은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항상 좀 고민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소부장 기업들은 3분기에 의외로 실적 미스난 기업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 물론 AI로 인한 지금 시장 상승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른 소부장 외에 투자 대안처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투톱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 상향이 되고 실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지만 소부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실적이 4분기 때 또 생각외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수페타시스나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던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의외로 실적이 좀 미스났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소부장 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인 자금들은 약간은 좀 천천히 들어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증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을 보고 좀 유입되자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이라든지 3분기 지켜보고. 실적이 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오늘까지의 투자 전략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다행인 건 금리 인하되고 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네, 제가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향 쪽으로 조금 꺾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비만 시장 안에서 우리가 GLP 계열에서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화이자가 어제 중국 기업이랑 한 3조 원 규모의 저분자 화합물 기반 신약 물질을 도입했다라는 사실이 회자가 된 건데요. 이게 원래 기존에는 펩타이드 기반에서 저분자 화합물 기반까지 기업들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저분자 화합물에 관련된 유일한 기업이 일동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상 데이터를 지금 확보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저희가 왜 경구용 얘기했을 때 일동제약 꼽아주셨던 게 네. 기억이 나거든요. 드디어 좀 빛을 발하나요?
또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화이자빨로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뭐 약간의 예상인가? 근데 일동제약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좀 손이 꼽히는 기업이기도 원래 했었는데 이제 화이자에서 저분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저께 좀 버프를 받아간 것 같고요. 일단 일동제약은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에 대한 진입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쪽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분자 쪽은 또 아니고 일단 어떤 물질에 대해서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임상 데이터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동제약 쪽으로의 추가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소식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저분자 GLP-1 비만 치료제라는 그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추가적으로 그럼 생긴 중국 거죠. 기업이면 네. 우리나라 쪽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그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당연히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거래량 실린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전에 고점까지 가는 그 구간 속에서의 약간의 매물출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상향 기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상승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에 고점까지도 어저께 고점을 딱 넘지 못하고 터치하고 약간 밀렸어요. 내려왔네요. 근데 충분히 저는 한번 추가적인 탄력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도 괜찮습니까? 신규 접근은 이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기술 이전을 보고 지금 이런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최근에 해외 글로벌 IB 쪽에서도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네.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또는 내가 정말 좀 약간 비중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재료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태우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일동제약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꾸준히 갖고 가셨던 분들은 디절빗 드디어 빛을 발한 날이 왔네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얘기도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직접 발표하는 기업들이 삼바, 셀트리온, D&D 파마텍, 알테오진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관련 파트너사가 나오는 기업들이 한올바이오파마, 또 뭐 이뮤노반트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보로노이, ABL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근데 ABL이나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수급에 또 버프를 네. 받을 수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져서 긍정적인 기대감에 어제 벌써 10% 정도 반등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 보면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어제 ABL 바이오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많이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미 네. 뉴스가 또 나왔어요. 알테오젠 빈자리에 대해서 이제 ABL 아, 바이오가 그래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저만 받아갈 수 생각한 있지 건 않나.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네. 더 힘을 받아가더라고요. ABL 바이오가.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인식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너무 좋고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 좀 반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알테오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 수 나라는 부분과 네. 지금 기술 이전이 올해 말이라던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빠진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네. 주가를 크게 돌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그렇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은 약간의 긴가민가 하는 심리들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예. 가장 중요한 이벤트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예. 연내 통과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쪽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덜 받았던 기업들이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분위기 쇄신이 되는지에 대한 예.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의 넥스트 스텝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답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폴더블이랑 5G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와, 아이폰이 내년에 엄청나게 팔릴 거다라는 월가의 분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년엔 근데 아이폰 폴더블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삼성도 그렇고 막 폴더블 대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익이 한 7배나 성장될 것이다 라면서 어제 또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파이nem텍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뭐 자화전자도 좀 눈에 띄고요. 이들은 특히 외국인 매수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혹시 관련주 어떤 기업 보세요? 어저께는 자화전자가 가장 좀 상승세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파이nem텍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범인치. 네. 인가요? 아이폰 17이 의외로 굉장히 호조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 같고 지난 아이폰 17 효과를 좀 강하게 받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파이nem텍에다가 그렇죠. 요즘은 리포트의 영향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이nem텍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4분기 폴더블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굉장히 좀 상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는 파이nem텍이 지금 차트로 보면 61선 저항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추세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바뀔 것 같아서 네. 10,000원 돌파 여부 좀 지켜보시고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유입이 된 만큼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도 괜찮다라고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폴더블 논하면서 5G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여기에 플러스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통신사들한테 5G 주파수는 단독으로 빼야 된다라고 의무화를 명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5G 쓰다가 안 터지는 데 가면 LTE로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5G는 5G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RFHIC가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면서 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 폴더블이랑 맥락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고 한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폴더블도 좀 거쳤고 예. 지금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비슷하지. 예.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내년에 또 미국의 주파수 경매라는 그 일정도 있고 양자암호 이야기 나올 때 통신주들 같이 봐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도 있어서 재료 자체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시장에서 빵 터질 만큼의 그런 버프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AI 시장의 확장, 국면, 자율주행 다 이런 통신에 대한 부분들 네. 니즈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아가는 시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네. RFHIC라든지 OE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자리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잡아가는 모습들이 네. 있어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엄청 탑픽으로 섹터로서 강하게 치고 나갈 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권에 계속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대표 종목들 보면은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관심 좀 몇 가지 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분위기 보신다 하셨으니 어디에 한 수를 두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요? 네, 일단 한번 SK 하이닉스의 힘을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충격파를 받아가는지 잘 방어를 해주는지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중순에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의 순환매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뭐 5G라든지 우리가 좀 약간의 소외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주목이 높지 않은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각을 넓혀서 유연한 사고로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발 호재냐 아니면 오라클발 악재냐 시장이 어디에 베팅을 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중심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